우리 사무과 지원의 보고와 함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박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317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10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장세입 제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신재범 위원님께서 당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하동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성명합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통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통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경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최민경 의원님께서 박희성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당 의원이 박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성 의원께서 당 의원이 선임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 의원님. 예, 김민현 의원을 추천합니다. 예. 하인호 의원께서 김민년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다면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김민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년 위원님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민년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맡게 된 김민년 의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제가 위시하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회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제3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강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강덕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22년 11월 11일 하동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2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2 회계년도 종료에 앞서 국도비 보조금 등 어전 재원 조정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효불급한 예산의 정리와 특히 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반환금 225억 9,200만 원의 세입 반영 및 지방채 상환 등 경정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980억 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309억 2,200만 원, 특별회계가 1,671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8,634억 5천만 원보다 4.01%인 346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체 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송차량 매각대금 4,700만 원 등은 증가되었으나 지적제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1억 9,400만 원과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두 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 토지대금 115억 7,6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외 수입은 117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오전 수입으로 특별교부세는 개치 미동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16억 4천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건립 등의 54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 58억 1,1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28억 5,100만 원 증가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이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의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조정교부금은 75억 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직접지부금 지급 14억 5,400만 원, 양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 6억 원 등이 증가되고 도비보조사업은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20억 원, 신설정설 기업지원 보조금 16억 8천만 원 등이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58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전국 89개 지자체별로 올 1월부터 투자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여 8월에 심의기구에서 평가한 것으로 A부터 2등급 중 우리 군은 D등급으로 평가받아 2022년도에 도비 포함 74억 원이 2023년도에는 72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상위 등급의 평가로 기금을 많이 확보하기를 기대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인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개부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소규모 주민수건사업과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백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가축방역 체계 구축,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 대응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및 국민의 복리 증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반영은 건전한 재정 운영에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회계로는 수질 개선 기금 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기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5억 1,300만 원이 증가되고 산업단지 수정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이자 수입과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판결 반환금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 225억 원 등으로 전체 196억 4,9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단가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가소별 심사 시 기금과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 총괄을 시작으로 의회 사무과, 지역 활력 추진단, 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 총괄에 대하여 강영성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영성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희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은 개요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2022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등 어존재원 조정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효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금 반환금 세입 반영과 지방채 상환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액의 4.01%인 346억 61만 원이 정액된 8,980억 5,0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144억 5,670만 4천 원이 정액된 7,309억 2,2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201억 4,390만 6천 원이 정액된 1,671억 2,8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4억 5,670만 4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정감 내역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117억 1,716만 8천원이 감액된 214억 8,395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 수입이 117억 1,716만 8천원이 감액된 150억 2,321만 3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두 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 토지 대금 115억 7,682만 3천원,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1억 9,488만 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은 정감 내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8억 5,185만 6천원이 정액된 3,663억 4,81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는 16억 4천만 원이 정액된 66억 1,900만 원, 부동산 교부세는 58억 1,185만 6천원이 정액된 449억 2,785만 6천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교부세의 정액 사유로는 개치, 미동간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하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전도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3억 원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주요 정액 내용은 기농 1번지 조성 4억 원, 아동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조성 30억 원,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건립 2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5억 754만 7천원이 정액된 412억 9,7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조정교부금은 24억 2천만 원이 정액된 6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액 사유로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4억 2천만 원, 개치 미동간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신전지구 지표수 보강 5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이설 1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58억 9,370만 원이 정액된 2,286억 4,014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4억 4,144만 8천원, 도비보조금 44억 5,225만 2천원이 각 정액되었습니다. 주요 정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7,923만 1천원이 감액된 422억 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44억 5,670만 4천원이 정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은 26억 1,433만 2천원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54억 원이 포함된 기농정책지원 4억 원,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30억 원,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건립 20억 원입니다. 두곡 1지구 생태보존금 보존부담금 4억 원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전출금 31억 1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재원은 99억 5,370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14억 4,144만 8천원, 특별교부세 16억 4천만 원, 도비보조금 44억 5,225만 2천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 원을 각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18억 8,867만 2천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세출 정감 현황입니다. 제2의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액 대비 2.02%가 정액된 7,309억 2,2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3% 정액된 292억 2,92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58% 정액된 241억 6,444만 9천원, 교육은 0.64%가 감액된 38억 2,875만 9천원, 문화 및 관광은 0.66% 정액된 566억 7,563만 4천원,
환경은 0.32% 감액된 593억 2,768만 3천원, 사회복지는 2.38% 정액된 1,154억 2,973만 4천원, 보건은 1.80% 정액된 148억 2,760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은 2.86% 정액된 1,627억 4,477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은 0.10% 정액된 1,072억 2,937만 9천원, 교통 및 물류는 4.43% 정액된 307억 6,322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9.01% 정액된 456억 3,584만 8천원, 기타 분야로 3.90% 감액된 765억 3,593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분야는 정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금 반환금 등으로 196억 4,950만원,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 68만 5천원을 각 정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2,024만원을 감해, 수질개선기금 사업 특별회계는 5억 1,396만 1천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능별 주요 정감 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 정감 현황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주요 조서는 부서별 예산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영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위원님. 예, 정영섭 위원입니다. 어제 군수님이 3차 추경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 내용을 보면 순수경비금 134억 원, 대송산업단지 분양대금 194억 원, 대송산업단지 토석매각대금 31억 원, 두 단지 토지 매각대금 115억 7천만 원 등 총 475억 원이 넘게 과다 또는 오기 계상되어 자체 세입 재원을 바로잡는 작업이 선행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짜가지고 오면서 이 정도를 생각을 안 하고 오셨나요? 2023년도에서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은 했고요. 연초 예상할 당시로는 뭐 충분히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진행되는 과정에 상황이 달라지고 해서 세입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처리하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순서경비대금 134억 원, 대송산업단지 분양대금 194억 원, 토석 매급 판매대금 31억 원, 두 단지 토지 매각대금 115억 7천만 원, 조목별로 한번 왜 세입이 안 됐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예산서를 구성하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얼마만큼 이렇게 되겠다라고 예상하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러면 추정으로 475억 원이 작은 돈입니까? 이만큼 오기가 났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입을 계상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와 진행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일단 계상된 예상해서 얹어놓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개입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또 2024년도에 꼭 같은 이런 말 할 것 같은데요. 이는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안은 실수로 잘못 짜여졌다 이 말씀을 시인하시는 건 뭡니까? 당초에는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상황이 달라져서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하나 봅시다. 22년도 이해 추경하면서 한신공명 소송 판결금 대비 얼마를 예상해놨어 가지고 확보해놨습니까? 당초엔 750억에서 750억이었습니까? 750억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 현재는 그대로 유보되어 있죠, 그 예산. 유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면 2차 추경할 때 그 판결이 11월 중순쯤 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성립해 달라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하순 아닙니까? 판결되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판결이 나면은 너무 큰 금액이 추가돼야 돼서 저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월로 그 감정이 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그 감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언제 판결이 납니까?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좀 판결을 좀 앞당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다. 750억 원은 지금 확보되어 있고 2023년도 본예산에 100억을 다시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850억 원이면 판결금이 다 됩니까? 일단 뭐 충족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 11월 중순 예상 950억이라 했어요.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견도 되어 있고. 그 100억은 어디서 나오죠? 11월 중순 예상. 일단 이미 넘었죠, 11월 중순. 판결이 나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조금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뭐 있는 것으로 이리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의회를 우롱하지 마십시오. 의회 의원님들이 바보 아닙니다. 문서화 시켜서 주셨잖아요. 저기 속기되어 있고요. 11월 중순 950억 정도, 그때 판결이 나면 950억 정도로 예상하고 1월 달쯤 되면 1000억이 넘는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리 예상.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예산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과장님, 합리적으로 11월 중순은 넘었고 12월 달 내지 1월 달에 판결이 난다고 칩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 100억 원을 갖다 가결한다고 치면 850억 원이죠. 나머지 부족부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그건 어디서 가져옵니까? 일단 저희들 예상으로는 100억을 더 확보하면은 뭐 최대한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봅니다만 조금 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850억 원에 가능하단 말이시죠. 속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100억은 계산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고 안 하는 것들이 하나 있죠. 대우해양조선에서 225억 원 이렇게 이 판결금을 돌려받을 거라는 걸 의회가 알고 있었습니까? 거의 잘 몰랐었죠. 보고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온 의원이 2차 추경할 때 이거 유보시키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유보 안 돼서 뭐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유보 안 되고 뭐 월한 가결이 되었는데 그만큼 돈 지금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3회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11월 중순 하면 11월 이때쯤 3회 추경하니까 그때 해도 아무 늦지 않다. 아무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들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만 중국으로 올려요. 23년도 예산도 한번 봅시다. 이제 11월 1일부터 예산 심의를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없애졌던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2차 추경할 당시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할 당시로는 11월에 판결이 나면은 너무 큰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제가 이렇게 질의했었습니다. 대구 해양조선 840억 원, 884억 원이죠. 884억 원을 채무 변제할 때 12월 달, 저는 이 자리에 안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7대 의원님들이 12월 달에 심의를 하면서 본예산에다가 넣고, 다음에 1월 달에 부족해서 원포인트로 추경해서 844억 원을 변제하도록 했다. 그때 의회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한 바퀴 굴러가는 수레는 아니니까 두 바퀴 같이 굴러가도록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원님이 예측하신 부분이 뭐 맞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1월에 그 결론이 났을 때 뭐 4,500억 되는 이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에 갈사만이나 대송사업단지 개발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길들이 예상 수입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두 단지는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단지만 있습니까? 네. 나머지는 그럼 그대로 있다 그죠? 여기는 또 속긴데. 일단 제안 설명에서도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는 가오 개상이 없어지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하죠.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채무가 군수님 제안 설명서대로 하면 얼마입니까? 4천억? 4,400억. 4,400억 정도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보다 넘어요. 과장님이 볼 때는 얼마입니까? 변제했거나 변제해야 될 채무. 일단 그 수치가 저희 나름대로 뭐 자료를 판단해서.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본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거 틀린 자료네. 5천억이 넘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시죠. 혹시 여기에 피해 보상 이런 것들 들어갔습니까? 예, 그것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는 하나도 계산 안 됐죠? 일단 당초 소송 걸어온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의주의에서 한신공명은 11월 중순 하면 950억. 지금은 그냥 남들 보기 좀 좋게 채무가 4,400억. 넘습니다, 이거보다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들이 예산 편성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인데, 2회 추경할 때도 3회 추경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대부분 감액했었습니다. 근데 3회 추경에 또 감액할 게 또 나와. 좀 예산 편성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 집행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집행도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그 집행부는 세입 예산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호 의원님. 한 가지만 혼자 궁금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둘에서 아니십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기 총 금액이 우리가 뭐 들어도 숫자를 잘 까먹어서 그러는데 다시 좀 인식을 해놓기 위해서 총 금액에서 지금 남은 금액하고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받은 게 있지. 250원. 매각을 이제 총 얼마 해가지고 남은 금액하고 이제 좀 추진되는지 지금 이거 뭐 우리도 들어도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못해서 한 번씩. 예, 전체 365억이고요. 예. 250억은 수납이 됐고, 250억. 예. 115억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원래 언제까지 주기로 했답니까? 올해 실시 계획이 성인이 나면은 예. 30일 이내에 성인이 나면은 30일 이내에. 예, 그 조건입니다. 성인이 원래 언제까지 그 계획이 되어 있었답니까? 당초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지금 그래요. 11일에. 그게 뭐 본인이 들을 때는 지금 진행이 이거 그럼 만약에 이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내년에도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 해도 이거 받기 어렵겠네 지금. 아마 그 실시 성인 계획이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이 특별히 진행이 빨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빨리 될것 예, 같습니까? 지금 상으로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뭐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우리 판단합니다. 내년에는 가능한다고요. 그 이거 문제가 뭐입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입니까? 혹시나 뭐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내용이 기술적인 문제. 전체적으로 저 환경 영향 평가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까? 예. 내용이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일단 협의를 잘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제 받으면 이 금액을 언제 펜션을 어디다 해가 우리 그 책임때 가시킵니까? 일단 계획은? 내년에 그 세입이 뭐 유력하다고 보고 당초 예산에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아, 당초에 계산해놨다고요? 예. 위원장님, 예. 일단 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요 애기 단지 추진 세부 내력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일순 의원님. 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무위원께서 우리 하동의 지방 소멸 위기에 심각한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심의기구에서 평가한 거는 A부터 E등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동구는 D등급으로 평가받았다는데 어저께 군수님께서 이장님 한마음 대회 때 우리 하동이 위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A등급이 아니라 D등급으로 평가받은 거는 왜 D등급으로 받았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업 발굴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의도하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이런 대상 사업들을 충실히 조금
발굴하는 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럼 우리 이 지평부에서 보고할 때 평가를 받을 때 평가서가 좀 미흡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일단 사업 발굴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평가를 올릴 때 여러 가지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발굴하기가 좀 미흡했다. 예, 조금 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인구 소멸지구에 정부에서 1조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그때 뉴스를 못 봤어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에 1조를 투자한다 하는데 혹시 과장님 혹시 뉴스 듣고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정부에서 얼마를 돈을 풀어서 소멸 위기에 대한 지방 단체에다가 총괄로는 뭐 1조를 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1조를 가지고 소멸 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예, 소멸 위기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D등급을 했고 우리한테는 도비 포함해서 74억이 1차분으로 왔다면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계속 나와지는 겁니까? 지금 총은 얼마가 우리한테 배분되는 건가요? 보니까 1차로 돼 있는 거 보니까 2차, 3차도 계속 전체는 146억이고 연차별로 이 사업을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146을 갖고 1차, 2차, 3차 연차별로 이제 146을 갖고 나눠주면 몇 년까지입니까 이게?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내년도? 네.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그 사업은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되겠죠, 그죠? 다음 연도 그 사업 대비를 해서 저희들 사업 발굴에 철저히. 그럼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질의도 하겠지만 지역활력가에 제가 담당 과장님께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사로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투자유치 과장께서는 하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두 레저단지 세부 추진 내역을 2022년 11월 24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규 의회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사무과장 김진규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영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과 세출 예산은 기준 대비 7,911만 원이 감액된 9억 3,2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세출 예산 위주로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교류 추진의 의원 공무구역 출장비와 자매 결연지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 출장비 3,91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운영경비 중 의원 역량개발비, 의원 공공위탁 자체교육 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의회 업무 추진 보상금 중 행정사무감사 출석 보상금과 의회 업무 유공 민간인 포상 7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운영지원의 자매결연의회 교류행사 400만원과 자매결연기간 외빈 초청경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사교류추진의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수행 1,475만원과 시군의회 사무과 직원 공무 국외 출장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 의원님. 하나님, 예. 이거 지금 이 자매 결리 사건의 예산 같은 거 다 전부 다 삭감입니까? 예, 지금 현재 행사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자매 결연지 국외 출장비 해외 나간 것만 지금 했고 저희들이 혹시나 교류 행사도 혹시나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자매결연의 교류 행사 4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혹시나 12월에 혹시 뭐 해운대구나 다른 의회하고 교류할 걸 대비해 가지고 450만 원 남겨놨습니다. 예. 450만 대외 기관 교류 행사 450만 원 혹시나 해서 남겨놨습니다. 예. 자네 450 예. 금액이 아니네. 예. 그 지금 이거 한 개만 남아 있습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제 행사 전부 다 취소됐겠라 생각하고 안 갔겠라 생각하고 지금 이게 지금 전체 삭감된 부분이 이렇게 해외 가는 부분만 전액 삭감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해외 가는 부분. 나머지는 부부 삭감이에요. 예. 해외에는 안 가실 걸로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윤수 의원님.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분 쉬고 할까요? 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지역활력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력추진단장 박영경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대응과 관련하여 지역활력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활력추진단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3억 6,700만 원이 정액된 13억 2,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기농 1번지 조성에 4억 원 정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국비, 도비 보조금 1,000만남 이용권의 금액이 국비, 도비해서 3,300만 원 가미됐습니다. 국비 2,800만 원 감됐고 도비 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출생자 수에 따라서 사업량이 좀 감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총 3억 6,164만 원이 정액된 37억 8,21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앞서 세입 부분, 감액된 부분, 인구정책 부분에 1,000만남 이용권, 이 부분이 국비, 도비, 군비가 물량에 따라서 감이 4,400만 원 됐습니다. 국비 2,800만 원 감액, 도비 500만 원 감액, 군비 1,1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농기촌 활성화 부분입니다. 기농기촌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개정에 4억 원이 정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기타 보상금으로 6천만 원,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155페이지 기농인의 집 조성에 2억 원, 그리고 기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에 1억 4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에 부서 운영비
검량비에 264만 원, 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에 1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이상 지역 활력 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 활력 추진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활력 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요. 기농 1번지 조성 사업을 보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4억 원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 다음, 기농인 주택 리모델링, 기농인의 집 조성 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중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기농인의 그 집 조성에 우리 그 지원하는 그 주택 리모델링 비가 500만 원이 돼 있지요. 올해 지원한 거예요. 예. 예. 그 외 기농인에 대한 지원은 뭐 사업으로 보면은 1,500만 원. 그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기농인 영농 정착 보조금 지원 100만 원, 기농 창업 농육성 지원 사업 1,000만 원, 기농인 주택 건축 설계비가 100만 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각 그 세부 내용별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농기촌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은 참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으로 보면은 실태조사를 잠깐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자금 부족이 47.2%고 영농기술 습득 27.4%고 농지 구입 어려움이 25.5%, 생활여건 불편이 23.8%, 주민과의 갈등이 16.1로 나와 있는데 기농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박해도 자금 부족으로 실행이 옮기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하동군이 기농기촌이 그 지역 소멸 위기 해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좀 더 다른 지자체들하고 특별함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살아보기를 한다든지 우리 하동에 오고 싶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 구세현 뭐 2달 좀 넘어서 이것저것 지금 체크를 하고 문제점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군에서 특별히 뭐 내놓을 만한 시책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바짝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미 이제 내년 당초 예산까지는 지금 정리가 돼 버렸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새로운 또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유입이 돼서 들어왔을 때 각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센터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지역 소멸 위기 자금으로 나온 건데 뭐 어떻게 말도 못 하겠지만은 기농인들 입장을 봤을 때 특별한 매력이 느껴져야만 뭐 하동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무진들이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새로운 부분을 좀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러니까 뭐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영섭 위원님. 예, 위원장님 저기 기획예산국장을 좀 불러주십시오. 예. 국장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 의원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2차 추경 때 본 의원이 이렇게 경제도시국장한테다가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충 국장님 다 못한다면 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4개 부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국마다 달라요. 국이 달라. 이게 과가 다른 거는 4개 과가 있고 국이 다른데 어떤 어떤 국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될까요?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조금 더 딜을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비란다든지 이게 가는 이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구하동 역사 그게 하는데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 군데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겠죠. 근데 각각 지금 다른 부서에서 각각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한쪽에서 컨트롤해서 한테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장님 생각하는 건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 올리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정식 의원께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셨고, 저희들 관련 과장들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 소멸 기금이 구역사 쪽에 집중을 되고 있는데, 단 도시 건축가에서는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착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지역 활력단에서 좀 중심이 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단돈 10억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당초 예산 때는 이 국장님이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누구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군비가 좀 적소에 잘 쓰이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의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은 조그마한 예산이 아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장님, 155페이지 저 위에 보면 기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있죠. 기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고. 예. 100만 원에 20개소면 기농인의 집을 조성하는데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에 20개소.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집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수리비 지원도 700만 원에 20개소. 조금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좀 줄여서.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는 저도 의신에 이번에 이제 수료자들도 만나보고 주변에 만나보고 이래 하는데 금액이 조금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농입의 집 조성은 이게 이제 리모델링비거든요. 리모델링 하는데 화장실하고 싱크대 이제 집 이런 거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개소당 1000만 원씩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기농인의 집 주택 수리비는 자기들이 이제 집을 구해서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제 자부담이 원래는 50% 500만 되는데 조금 비용을 좀 올려서 700만 했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획일적으로 안 하고 집 수리하고 하는 부분도 이제 집집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급급하지 마시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아마 10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몇 곳을 이렇게 지원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정말로 이분들이 이게 돈 받아서 했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됐고 그렇게 집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154쪽에 출산 장려 지원금에서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모와 아기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감해져야 될 게 아니라 더 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출산이나 이렇게 출산 장려금 이런 것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대폭 인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출산할 때 정말 출산용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인구가 소멸되는 이런 지구라면 건물을 이렇게 뭐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출산, 정말 아기들을 보면은 보물을 합니다. 아기들 보면 엄마들이 어디서 봐도 조그만 아기들만 보면 아유 이 보물이 어디서 나타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하동군에서도 출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과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출산하는 그 산모에게 출산용품을 이렇게 좀 장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떤 기존 해줬던 거 말고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그 출산용품에 대한 그 예산을 혹시 계상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꾸러미가 30만 원인가 아마 이제 뭐 센터에도 일부 있고 보건소에도 일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내년에 30만 원 돼 있는 부분을 좀 늘려서 지금 5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뭐 30에서 50까지 또 늘려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뭐 하동 산부인과는 뭐 올해 5명 물러오는데 혹시 올해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인지 혹시 그 자료는 예, 올해 있을까요? 10월 말까지 87명이 그럼 87명이면 115면 이제 반밖에 안 돼요. 그죠? 한 55%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조금씩 아껴주기보다는 그냥 마더박스로 제가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7대 때도 그랬고 8대 때도 그랬고 지금 9대 때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출산은 그 마더박스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상당 해가지고 엄마들한테 딱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찔끔 보건소에서 해준다 뭐도 해준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4,400만 원이 감해지는데 내년에는 뭐 얼마나 감해지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전폭 지지해 주세요. 예, 안 그래도 이제 일단 천만남 이용권 요거는 국비 내려오는 부분인데 뭐 출생자 수에 따라서 이제 200만 원씩 이제 나오는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이거는 천만남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이제 천만남 사업비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이런 예산 같은 거는 좀 아낌없이 찔끔 30만 원에서 50만 원 보건소에서 해준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과장님이 이제 처음 맡으셨으니까 대폭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세요. 출산모들에게. 예, 뭐 지적하신 대로 저도 뭐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하는 이런 부분, 결혼 부부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뭐 주거하고 양육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뭐 장기적으로 뭐 제 생각 같으면은 일만 좀 되면은 뭐 주거비 이런 것도 지금 뭐 1년, 3년 이래 하는데 말고 뭐 한 7년,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뭐 전폭적으로 좀 해서 좀 전국적으로 뭐 좀 뛰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진짜 양육에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뭐 학대를 좀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 이장 회의 때 보니까 영광군이 1등을 했던데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진짜 군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책임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어저께 그거 보면서도 저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우리 하동군이 대송이나 또 갈거산단에 땅이 잘 이렇게 잘 해서 앞으로 우리 하동군도 애기가 모든 애기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어차피 대학생 포함되겠죠. 하동군에서 책임지는 그날이 오길 저도 기원을 합니다. 예, 저도 뭐 방향을 그리 잡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그 당초 예산에 뭐 하겠지만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합니다. 출생용품 아끼지 말고 지금 내년에 돼갖고 올해 87명이면 올해 해봤자 100명 안에 되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예산 있는 거 삭감하려 하시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하인호 의원님. 과장님, 뭐 자꾸 중복된 질의가 생략을 하고 하기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155페이지 기농인의 여기 1,000만 원, 지금 조성사업이 이게 기농인들 조성사업이 1,000만 원 지원이니까. 기농인의 집 조성사업,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농인의 집을 조성을 하는데,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개인 집을 우리가 한 7년이나 이리 뭐 장기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 방법이고, 그게 이제 그 위에 기농인의 집 조성 부분이고요. 이제 밑에 기농인 그 주택 수리비, 요거는 이제 기농인이 집을 구해서, 이제 옛날 집 구해서 들어오면은, 이 리모델링을, 집을 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자부담, 별도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아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빈집을 위에도 내나, 위에도 빈집을 셀을 얻어가지고, 임대주택, 예. 그러니까 너무 집을 셀을 얻어가지고 수리를 한다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럼 요 밑에 빈집 이거는? 그는 이제 그 자감. 자감. 예? 자가. 자가주택. 예, 예. 자기가 사가지고. 예. 사가지고 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럼 사는 것도 그러면 빈집을 사갖고 하면 위에 이 빈집이 셀을 되거나 사가 하나 똑같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는데도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좀 사업이 중국 같은 데 그러면은 요 기농 집 수리 이게 자기가 그럼 사가 하는데 만약에 기농인 농가주택을 짓는다 아닙니까? 농가주택을 봐서 기농이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두 개 중에서. 이제 신축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그 없고요. 신축은 우리 이제 그 도시건축가나 이쪽에서 또 융자 사업으로 또 별도로 또 그러니까 이제 센터하고 이리 농가주택 짓는 데는 이 부분에 해당 사항은 없지. 예, 신축은 아닙니다. 그 지금 그 뭐고 우리가 환경가에서 하나 지붕 스레이트 지붕하고 스레이트 철거 예. 그럼 그거 할 때 그거하고 중복은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 이것도 어차피 그것도 스레이트 지붕일 거면 지원 사업하면 그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해주면 여기서도 그것도 빈집 수리하는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중복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철거 부분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집을 어차피 그것도 수리할 거 아닙니까? 집을 수리해가 하는데 그럼 이걸 이제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그 안경가에서 스레이트 지원 받아가지고 자부담 뭐 300만 원인가 하고 저 군에서 지원 받아 600만 원 수리를 하고 그럼 또 이걸 신청을 했다. 그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빈집 수리 아닙니까? 내가 빈집 수리 하면 그까지는 제가 한번 더 그 지침이나 이걸 한번 더 봐야 되지 싶은데. 그 지금 다른 데서 하면 굳이 요 지금 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걸 하시지 왜 굳이 이까지 또 이걸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빈집 수리가 이거 지붕 말고 다른 지금 하는 게 없습니까? 빈집 수리 하는 또 다른 과가 있다 아닙니까? 빈집 수리가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수리 얼마 지원해서 해주던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리 이제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제 주택 수리는 조금 틀린데 위에 이제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빈집 수리 지금 다른 데 하는 데 없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빈집 수리 다른 여전에 또 하던데. 그게 이제 사업별로 이제 저희들 업무가 원래 이제 센터에 농업기술 센터에 있다가 이제 넘어왔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에 안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부서나 이제 도시건축가에 이런 이제 종합적인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정비 사업이. 이걸 좀 검토를 좀 해요. 종합적인 중복되는 부분은 쫙 모아가지고 차라리 규모를 크게 해가 한쪽에서 딱 하는 게 맞는데 여기 아까 여기 이쪽 조금 해서 이거 조금 해서 이러면 뭐 별로 효과도 없고 돈을 쓰면서 우리 이야기하는 가성비 그런 게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면 돈 지원하는 돈 얼마 지원해 생생화 제일금 내가지고 차라리 기농을 도움을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 지금 이게 20개서 이게 지금 주계례가 안 그러면 저 지원을 받아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겁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지원 기준에 예? 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이제 지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원 기준에 이제 지원 기준은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 얼마 정도 때가 있습니까? 그 최대 4천만 원 이내인가 아마 제가 그리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것도 정부 기준이 있습니까? 내려오는 이거 뭐 자체 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 자체는 지방 소멸된 기금 사업이고요. 네. 근데 기농인의 집 조성하는 부분은 기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기준이 뭐라고요? 별도로 있어요.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예. 이제 뭐 컨테이너도 가능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 이런 있거든요. 이걸 지금 이걸 우리 이거 신청을 아직 받고 그런 건 아니지 뭐 받아본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아신 대로 이제 올해 학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학기되고 나면 이 그럼 지금 11월 달인데 11월 달인데 지금 올해 사업은 이미 이제 시간이 늦어서 지금 이제
바로 착수는 못하고요. 예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뭐 기존부터 이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읍면에 이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시켜야 될 내용 아닙니까? 예, 올해 지방 소멸 기금 사업 자체는 전부 다 이걸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그럼 이건 내년에 이걸 당초 때 계산 좀 받아가지고 대충 그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뭐 올려놓고 내년에 2월 시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급하게 이렇게 3차 적용이 굳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업비 자체가 올해 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이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올해 이제 그 예산을 일단 올리고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수요 파악을 별도로 하고 또 그리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과장님 이걸 설명을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인 내용 아까 금방 안에 내용이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위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없는데 요 기농인의 집 조성하고 주택 수립비 요거는 그 오래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해오던 그런 사업 종류입니다. 종류 아니 그런 게 지금 요 우리 기금을 갖고 이 이야기하는 그쪽은 그쪽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게 그러면 뭐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이관을 받아가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단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제 저희 부서에 지역활력 추진단이 생기면서 기농규청이 넘어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무슨 기준이 아까 있다고 했지 무슨 기준 이거? 예. 기준은 옛날에 센터 할 때 그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기준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새로 뭐 기준이 만들어진 건 아까처럼 뭐 그런 거는 따로 없고 이는 뭐 새로 그 기준이 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농림부하고 이제 위에 농진청하고 내려온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 지금 소멸대응 기금 이 부분에 뭐 이게 들어오니까 우리도 좀 헷갈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자료를 이쪽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기준하고 그런 부분 자료가 있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일반 그 군비나 도비를 안 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일단은 재원은 여기고 사업 자체는 기존에 해오던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지금 관계되는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뭐 우리가 확인을 할 부분 확인을 그리 하면 되니까 시간 관계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상지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신재범 의원님. 예, 신재범 의원님. 맞습니다. 동의원이 다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잘 지키는 게 효과적이니까, 1, 2년만 기능해가지고, 너네 머리에 가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우선입니까?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도끼는 못 지키고,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용어 좋은데, 우리 지방소멸위기인데, 대도시는 안 줄어듭니까? 도시 쪽에서도 줄어드는데, 이제 이런 지방보다는 그 훨씬 감소 폭이 적거나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주소지를 옮기가 몇 년까지 기능을 잡아줍니까? 현재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농하고 뭐 들어오면 5년까지를 보통 뭐 기농으로 보고 그러면은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긴 지 몇 년 경과해야 합을 국민 인정하고 지원해 줍니까? 그건 없지요. 예, 그 부분은 뭐 별도로 국민 주소를 이전하면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웃고할 게 아니고 이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 나와요. 기술센터에서 올해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기술센터에서 이만 들어왔지 업무가?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올해 집행했습니까? 예, 올해 아마 제가 파트 기획으로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3건인가 하고 2건인가 아마 총. 이 과거에는 우리 농촌 집소리로 있어요. 기농기촌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기농글자가. 요즘 이제 아마 인구 때문에 기농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와줌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살면 되는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인구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야지, 우리 하도 국민만 50명 난다고 뭐 하겠습니까? 그럼 좋다. 올해 난 인구가 85명이나 군데 애들이, 각 부서에 보면은, 위기 대응 기금을 해가지고, 주거지역, 보금자리 사는, 투자하는 거 이제 수십억을 해요. 수십을 한다고 100명이 나겠어? 100명 안 납니다. 수백억을 투자도 100명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칭 좋지, 각 지자체마다. 인구 소멸, 위기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중요한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것도 부부끼리 온다든가, 뭐 내부 규정이 확실해야 돼. 2년 거주하고 3년 이후 되면 해준다든가, 아니 말로 헌집 사가지고 700만 원 수리해가지고 장사할 수도 있어. 생활상매에 무너지는 거 해갖고 저게 보태가 수리해놓으면 이 장사업도 돼요, 사업도. 쉽게 말해서 내가 또 우리 당초정자도 다 부사가 보겠지만 산불 감시원도 그랬어요. 거주 헌지가 3년이 돼야 좋아하는 거야. 아무 기준도 없고, 아무리 그 사람들은 감시요원인데, 진화요원 다닌다고 막 모래주머니 메고 들고 딸리 해갖고 막 채고 빨리 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동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못 먹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 기명을 해도, 정직 직장도 보고, 응? 연금이 뭔다든가, 형편이 좋은 사람 안 주고, 이거 보면은, 현재 우리 기존 국민들이 어려운 사상위계층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사는 사람도 몸이 살고 있으면 또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가리가 되지요. 이래가 이 정책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무 기준도 없고, 당초에서 말했지만, 뭐, 우리 위기 대응, 뭐, 어디, 뭐, 보건자의 지위가 성공 못하면 내 가장 뭐, 내 각서에서라고 웃기라. 방금 이제 지적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이제 위기 가정이나 이런 부분은 또 그 주민 행복가나 가정 행복가 이쪽에서 또 저소득층 임대 월세 지원 사업, 뭐 도시건축가에서 이제 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제 계층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방금 이제 기농자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업무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는 뭐 재산이 남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운영을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투자가 돼야 됩니다.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알아듣는데, 우리 가장 집 인근에, 내 같은 옥동만 봐도, 이거 수리 안 해도 살 사람 꽉 찼어요.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봐도 하고 같은 뭐, 하나하게 나사. 노동력이 있겠어요? 넘어지 일할 수 있겠어요? 옥경 같은 데 그렇게나 하우스가 일자리가 많아도, 그거 안 갑니다. 산불 감시용 7개월 하면, 시립금은 4개월 규제 한 200만원씩, 혼자 가서 방탄산 하다가 아무것도 하기 참 좋습니다. 우리 가장 부사이지만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시골에 머물면서 호감이 강한 사람 줘야지. 근데 사실 당초에서만 오해듣고 왜 이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준도 하나 안 가오고 거주하면 몇 년 만에 몇 년까지 준다던가 그 기준도 없고 예산만 들고 놓고 나면 저희들 생각하시겠습니까? 까마득다 그래.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해도 아무 내용도 규정도 없이 그냥 올려놓고 거주를 하고 나면은 인구를 가지 말고 센터가도 그랬어요. 보조사업 부부끼리 주사 안 옮기면 주지 마라. 잘도 몰라와. 다 돈 많아. 진주도 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이 우리가 이러면 좋지 위기라. 얼마나 급한 위기입니까? 그 급한데 돈은 위급한 돈이 아니라 예산은. 이거 우리 동료위원이 물론 기준하고 다
제대로 제출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삭감해줄 테니까 뭐 내용의 기준을 갖고 당초 예산에 수준에서 ordon하십시오. 이 맛으로 봅니다. 지금 하면 도시 이원력 할 걸 왜 계산책에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 소멸 대응 기금은 올해 처음 생기면서 이제 정부에서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1조 원씩 기초개정 이 기금이 정부 기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면서 올해는 진행이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때 9월 달에 아마 내려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내려오면은 부서가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도 너희가 안을 갖고 와야지 기준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물론 구후도 선거직이고 군의원도 선거직이지만 아무래도 포야 연구하면 이게 정확하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주도 안 한 입장인데 사정을 하면 줘야 될 거 아이가. 의짝인데. 그래서 이걸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거주할 수 있는 힘만 있는 사람인지 좀 이따 갈 사람인지 그런 거 좀 분석해갖고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아무 교정도 하나 없이 그래 기념만 챙기는 현재 사는 사람은 떠들어가지고 우리 옥경 같은 경우는 지적사람 없어. 가을에는 참 부모들로 안 챙기는 자식들이 많으면 좀 해주고 부모고양도 해주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보면 솔직히 우리 면에서는 이웃이 탐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고 뭐 하던 사람인고. 그런 거 좀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해야지 무작정 아무리 우리가 기금이든 국비든 돈 일서가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기준을 가지고 한 거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지금 기준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메모를 해갖고 설명하는 가만들이나 자세를 틀렸어요. 일반제가 신규 사업 하는 것도 그 정도는 그런 게 기본 아닙니까? 요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아니, 일반이 되어왔으니까 우리 가장님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까여서. 그러면 센터 할 때도 기준을 꺼온다든가. 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을 해줘야지. 아무 내용 없이, 기준 없이, 덜렁이 선배가 됐습니까? 아니, 기준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요런 사업은 당초에 국비, 노비, 군비를 해서 진행하던 부분을 실제로 돌아가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청년도 그렇고, 기농기촌 수료자들 그렇고, 저렴한 집을 원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이 돈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방 소멸 대응기금에 좀 신청을 해서 좀 확대를 해서 해보려고 이제 사업비를 받아온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늦게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 말을 더 붙이지 않고 우리 민생 7기, 8기 구수가 바뀌고 방향도 바뀝니다. 세월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년 동안 똑같은 명칭하고 똑같은 거는 많기는 유상이 시대가 변하는 것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건데 이거 시장헌지가 센터에서 10년 넘었어요. 이거 시대에 맞게끔 손 바꾸면 보고 현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이 이관되어 왔을 때 미리 한번 보고를 해야 돼. 이런 부분은 잘 살펴가지고 왜 진짜 우리 하동에만 사는 사람이 이 돈이 없어서 갈 것을 수리해주고 지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요즘 기농하는 사람들 큰 직장하고 버려갖고 노후에 이제 살러 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청년분야는 많겠지, 그죠? 근데 그것도 걱정돼.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서울로 가려고 하지, 우리 가령, 너무 서울대학 보내가고 결혼 좀 시키고 싶지, 지역에 놔둔 사람 보면 하나도 없어. 그런 점을 생각하면 안타깝지.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 딱 진주서 하나씩 옮겨 있다고 지금 딱 왔지만, 연년 많이 많았다니까, 16년 말도 공무원들도. 내가 사회에서 가는 방향이 있는 기다. 투자한다고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내실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주소를 옮기고 다른 3년 되고 나서 우리 하동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될 때 5년 안에 준다든가 1년 만에 줘가지고 헌집한 거 사갖고 700만 원 전에 가면 헌집고 야구 1000만 원 사갖고 700만 원 좀 해갖고 1000만 원 못해가 소리 해갖고 5천만 원 패가면 그것도 영업이 돼요, 영업이.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해가지고 왜 우리 진짜 살러 온 사람,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면 되지만 대부분이 우선에 주거지가 없이 뭐 한 개 사가지고 수리해갖고 살고 더 사가 집지갖고 요 파라무로 덕이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기농들 보조와 지원사들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눈독이는 살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정말 이걸로 함으로써 사업이 가능한가 안 하는가 평가를 하고 또 뭔가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것도 뭐 내부 규정은 내 보고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규정이 있어야지 주사시 어린이가 3년 이상 뭐 6년 미만 5년 미만 그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런 부분을 좀 소심히 해가지고 진짜 좀 집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거 뭐 돈 2천만 원가 몇채 됩니까? 그러고 뭐 우리 농촌에 한번 살아보기 프로그램 하나인데 6천만 원.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프로그램 내용은 뭐 다양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와서 현장에 머물면서 뭐 농촌 체험도 하고 일손 돕기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아주 효과가 없어요. 저도 우리 센터에 보면은 내가 하우스를 하는데 제 3자가 하우스를 하면은 배워주는 체험을 해가지고 돈을 양쪽에 다 주는 거야. 딸기 하면서 내가 따가서 그 캐리고 나 그 배운다라고 돈 받고 그 집에는 또 가르쳐준다고 돈 받고 좀 모든 이 사업이 좀 일어나가 돼야 돼 하는 군도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센터에. 예, 그 부분은 또 이제 저희들이 받았어요. 지금 하고. 근데 그런 사업이 또 있는데 이 프로그램 또 6천만 원은 그냥 내빈다고 봐. 근데 이제 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딱 그 내용에 100% 효과를 올리려면은 방금 이제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미리 대상자 확정해가지고 그 사업비에 대한 산출해서 지원해주면 뭐 한 건이든 두 건이든지 딱 그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군은 남들보다 특별한 그 아이템이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 와야 되고 있는 사람들을 앉혀야 되거든요. 끌어당기면 끌어당겨지는 그 동네는 이제 그것도 위기 아이가. 근데 손을 위기 아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야 되겠는데 하도만 사겠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가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이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돈은 투입을 하는데 경쟁력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 외에 별도의 시책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끌어들여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여기 앉혀야 됩니다. 방금 또 지적하신 내용 중에 기농자들한테도 하우스라든지 뭐 1년차라도 기본 교육 마치고 나면 1년차라도 내가 하우스를 하고 싶다 하면 하우스 뭐 50% 지원 사업이 있으면은 국민들하고 같이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그 물량 총량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또 그런 부분은 내가 50명, 100명을 전국 공모를 해서 땡겨와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런 그런 부분은 사실 물량 확정이 미리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해서 미리 투입을 하고 홍보를 하고 끌어당겨 와야 되지. 공모를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하동군에서 내가 그 하동군에 가가지고 생활인구 늘리고 정규인구 늘려야 되는데 그 하동군에 가면 뭐 해줄 끼고 내놓을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은 다시 제가 또 찾아서 또 해보고. 근데 뭐 그 저런 거 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옥정 같은 경우는 교육 안 받아도 되지요. 딸기 교육과는 아니고 엄청 사람이 교수들이 현실하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겠지. 이웃이 배우고 자기 노원 사면 뭔가 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연구한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애가 터지긴 하지만은 우리 정책도 잘못됐어. 아니 진주 사람이 옥정에 50명 오고 옥정 사람이 진주 간다고
인구가 몇 만입니까, 대한민국은? 위기 대응이나 그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 뭐 자꾸 질의만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아무런 뭐 주소 옮기고 몇 년까지 그 내용도 없이 한 5년 정도 한다 군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주다가 예산이 남더라 해도, 본위원회 볼 때는 아무리 투자해도 하동군 인구 10년 안에 10% 안 늘어납니다. 돈 수백을 투자해도. 그런 걸 놓고 우리가 기존 사는 사람도 잘 사역하면서 인구 유입이 돼야지. 교리와 관련돼서 뭐 하우스가 50%, 우리 50% 지금 다 해요. 50% 줘도 1억 2억 투자해야 돼, 사비를. 우리 지금 센터에서 50% 보조되니 우리 지원하는 사람 20%도 안 됩니다. 아유, 그런데 좀 많이 좁히지. 이런 돈 갖고. 그것도 어때요? 지휘사업은 안 됩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구해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정말 그 효과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내용을 제가 숙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우리 인구가 아시는 대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대 이하 반토막 났습니다. 그 다음에 30대가 30% 이상 5년 내에, 최근 5년 내에 40대 이하, 청년 인구 이하가 3분의 1, 30, 한 7%, 이 정도 줄었거든요. 수리를 안 해줘서라기보다도 다른 데보다도 하나라도 더 좋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가지고, 저도 인구 유입이라든지 감소가 되는 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신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년 의원님.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리모델링비 500만 원 이랬는데 예산안에 보면은 700만 원 돼 있다 아닙니까? 근데 추가 제가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왜 여기는 500만 원 해놓고 여기 또 700만 원 해놓고 이렇게 서로 안 맞습니까 이게? 또 제출 자료를 보고 또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서가 지침에 보면은 4천만 원인가 이내에서 이제 형평에 맞게 이제 일이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예산을 500만 원 이제 아마 주택 수리비 쪽이 500만 원을 제가 제출 자료를 확인해 받았을 때 여기에 꽂혀갖고 나와야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500만 원 돼 있고요. 기준이 예.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물량을 이래 하면서 5동인가 이래 하면서 예산 확보를 그만큼밖에 못 했거든요. 500만 원씩인가 해가지고 이래 했고 이번에 이제 소멸 대응 기금을 하면서 기존 500만 원이 너무 현실성으로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범위에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출을 받았을 때는 여기다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아놓던가 이래야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500만 원 돼 있으니까 500만 원이 아까 질의됐다니까 쟤는 자료만 보고 하니까. 이런 게 서로 형평성에 안 맞게끔 예산안을 올리지 마세요. 예, 그런 부분은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지역 활력 추진단장님께서는 하인호 위원님의 요구하신 기농인의 집 조성 사업, 기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지원 기준 등 세부 자료를 2022년 11월 24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 활력 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성 기획 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가 전체 세입은 108억 9,940만 3천원이 정액된 3,895억 860만 6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부동산 교부세 58억 1,185만 6천원, 시군 조정교부금 50억 8,754만 7천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정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1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